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라 생각해요. 혹여 누군가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저는 지금이 분명히 최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 방송은 좀 만약에 내가 막 중국을 뭐 너무나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중국에 대해서 제가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보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지, 지금이 오히려 매수해야 될 기회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폭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승을 해주는가 싶더니 다시 고꾸라지면서 2% 이상 하락, S&P 지수도 거의 2% 뭐 쭉쭉쭉 빠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애플도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하면서 또 1위를 내줬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요, 벌써 이제 1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4거래일간 12% 하락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최대를 찍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약 20%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 플러스로 그나마 이제 반등 좀 해줘야지 싶은 이 타이밍에도 뭐 하고 있다. 지금 선물 역시도 빠지는 걸 봤을 때는 오늘 밤도 하락을 잡아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미국은 왜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가? 사실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관세 전쟁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나마 이 관세 전쟁을 시작했지만 어제 이제 미 증시가 반등점을 찾아 나섰던 거는 그래도 약 70개국이 뭐 하겠다, 관세 협상을 희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관세에 대해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날 뭐 인터뷰에서 사실 뭐 70개국 거의 가까이가 접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 플러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간 이제 사실 우리가 이 탄핵을 한 해 만에 이 선고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 보면서 뭐 별다른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 드디어 뭐 한다, 이 권한대행과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뭐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게 누구다? 바로 이제 중국이죠, 중국.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국이 이제 깨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한다, 중국이 똑같이 뭐 한다, 보복 관세를 발표한다,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라고 하자마자 뭐예요? 여기 이제 50%를 또 추가적으로 상향해 가지고 이제 100%가 넘어가는 관세를 부과하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이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사실은 이 시장에서 받아들인 게 아닌가 보고 있고, 다만 현재 나스닥 증시로 봤을 때 지금 바닥이 안 잡히죠. 원래 기존에 이제 16,000포인트는 그래도 지키고 반등을 해줘야 아름다운 반등이에요. 지금 현재 14,000까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23년도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뭐 불가능하다라고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14,000포인트대를 지켜내주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지금 이 15,000포인트에서 반등 저가 매수 유입이 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스닥이 좀 상승 흐름이 좀 존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게 바닥이 아직 어딘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이대로 죽는 게 아닌가 생각할 만큼 굉장히 무서운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고 무조건적으로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사실 지금 차트상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정말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2,000포인트까지도 열어주는 게 아무래도 건강상에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어쨌든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앞서 말했다시피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제
패닉일 겁니다. 도대체 바닥이 어디야?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전 세계 증시,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패닉일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이 패닉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 전쟁이 왜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 말하지만 사실 지금이 뭐 매수 기회다를 떠나가지고 매수 안 하면 뭐 어쩔 거예요. 이거예요.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일단 지금 이렇게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과거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제 관세 전쟁의 이유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과거 이제 단기간에 봤을 때 이게 패권 국가들의 이제 흐름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이제 패권 국가로서 부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올라오고 있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사실상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은 누가 만들었다? 트럼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중국은 뭐 이렇게까지 애가 성장했어 이거였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행정부 1기 때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때려버렸는데 중국이 뭐합니까? 굉장히 잘 버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 반에서 굉장히 힘도 약하고 나약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싸웠더니 뭐야, 약간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제가 왜 이렇게 싸움 잘해? 야, 제가 누구야? 하면서 갑자기 뭐 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중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중국에 오히려 더 올라오게 되는. 그러니까 중국의 위상이 치고 올라오게 된 건 사실상의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관세 1기, 행정부 1기 때 그 당시에 관세 전쟁 이유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거는, 현재 이 역사가 그래요. 역사의 흐름대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중국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지금 지고 중국이 패권 국가로 올라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사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지만, 그 위대하게가 지금 뭐다? 이 패권 국가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전쟁이 사실상은 뭐 전 세계적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죠. 70개 국가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 협상하기 위해서 지금 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뭐 한다? 뻗땡긴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중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04%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중국은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치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치킨 게임이 된 상황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뭐 보복관세 대한 50% 등 총 104% 달하게 되고요.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땐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된다? 중국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지금 뭐예요? 중국이 깨갱해야 되는데 중국이 장단에 맞춰주지 않는 형국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몸이 안 달렸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죠. 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정말 중국이 더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제는 미국에 베팅을 해야 되느냐를 그냥 사실상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을 못 믿는 추세예요. 독일 같은 경우도 미국을 이제 못 믿겠다고 금괴 1200톤 인출하겠다라고 하죠. 유럽도 미국 못 믿는다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이러다가 미국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가면은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간다. 근데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을 돌입하면서 이거를 막아내야 돼요. 관세 협상을 돌입하고 지금 이 글로벌 증시의 이 하락을 막아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증시의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가 돼요? 증시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얘기할게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 행보가 정말 최악까지도 갈 수는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왜?
과거부터 이제 패권 국가가 변경되는 사례가 우리가 보통 100년에서 250년을 주기로 두고 있는데 네덜란드와 영국만 비교한다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국가들의 망했던 뭐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핵심적인 공통점, 두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점은 이러나 저러나 이 국가 간에 뭐가 증가해요? 부채가 증가해요. 그리고 국가 간의 이 화폐 가치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추락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즉 돈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돈이.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부채가 지금 미국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화폐 가치는 볼게요. 지금 달러, 지금 원달러, 이 달러 환율이 오른다 해서 미국의 화폐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이미 뭐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신뢰를 깨버렸어요. 미국이 신뢰를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라는 것 역시도 뭐 하기 시작해요? 달러라는 것 역시도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의 의문을 지금 뭐 하기 시작합니까? 세계가 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 뭐 할 수 있다?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가 이걸 지금 끝까지 치고 가버린다. 아까 했죠? 어차피 이거 끝까지 치고 가는 순간 정말 중국이 버티면요. 패권국가 중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낸다. 그럼 아까 뭐 했어요? 미국 증시는 급격하게 반등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최악. 자, 만약에 최악의 사례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한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때요? 중국 지금 대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 이제 대만 봉쇄 준비 끝냈어요. 대만 상륙 뭐 실질적인 전쟁 돌입 테스트 막 이런 거 다 돌입했어요. 지금 중국은 계속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패권 국가로 자리 잡는 순간은 대만 먹는 거는 100%라고 보셔야 되고요. 대만을 먹었을 땐 그 다음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한국입니다, 한국. 중국이 이제 패권 국가로 중국에게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도 이제 중국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 홍콩 같이 된다는 거죠. 홍콩 같이. 여러분들 홍콩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홍콩이 최근에 이제 마지막 야당이 이제 해산을 하면서 그냥 진짜 얘네들 지금 홍콩에서 지금 만약에 얘네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다 해봐야 그 돈의 화폐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말 찐 이제 부자들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다. 내가 진짜 돈이 졸라 많아.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해외로 도망가면 돼. 그러면은 현금 보유하셔야죠. 근데 내가 해외로 도망갈 돈도 없어.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중산층, 평범한 사람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패권국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우리나라 이 중국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순간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그대로 그냥 제가 봤을 때 베네수엘라 행 되는 거예요. 이거 아끼고 있어봐야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 미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최악의 베팅을 해버린 순간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나가봐야 뭐 합니까? 우리 거를 지킨다 해서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도 끝이라고 보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다? 그냥 오히려 그냥 이렇게 미국이 최악으로 나가면서 증시 때려준다. 그럼 그냥 저가 매수라 생각하고 매수하고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트럼프가 적당선에서 끝내주길. 그러면은 급반등 나오겠죠. 적당선에서 안 끝나면은 어차피 미 증시도 망하고 어차피 미 증시 망하면요. 미국 망하면요. 우리나라 따라가는 건 금방이에요. 금방인데 이거를 지금 팔아가지고 현금 보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수십억 막 있다. 내가 자산 많다. 그럼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죠. 그게 아닌 서민이다. 그럼 그냥 지금이 매수 기회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